자, 이제 그만 시비 걸고 12차 시비 들어갑시다. 자, 교과서 126에서 133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역시 그 소소한 날이 되겠습니다. 소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왜? 왜 그래? 아 그래. 네. 자, 요거는 이제 오늘 내용을 끝낼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 이제 요 기말고사 진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직권의 변화를 판구조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에너지 흐름의 결과로 발생하는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진과 화산 활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변동대라고 하고요. 뭐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거니까 변동대라고 하겠죠. 이 변동대 중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지진대,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화산대라고 하는데요. 대체로는 일치합니다. 거의 지진대나 화산대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는 거의 대부분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만 일부 안 일어나는 데가 있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지진 활동도 다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불레골이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보면은 교과서 127쪽에 보면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지진 발생 지역이고 오른쪽에 표시되어진 지역들이 화산 활동 지역으로 각각 지진대와 화산대인데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면 이제 이게 태평양이죠. 예,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이제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옆에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고 실제로 겪었죠,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지진과 화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의 변화와 판 구조론인데요. 일단 판이 뭐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대륙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는데 요 지각 플러스 여기 보면 멘틀의 상부 일부까지 쳐서 멘틀의 상부는 이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각도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 멘틀 상부와 지각을 합쳐가지고 암석권이라고 하고 요 암석권을 줄여서 이제 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요 판 밑은 뭐냐? 이 연약권이라고 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연약해서 연약권입니다. 그래서 멘틀 중에서 이제 약간 말랑말랑한 부분, 고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액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약간 그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위에 요 판이 암석권이 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 멘틀의 움직임에 따라서 요 판이 움직이는 게 요 판 구조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대륙 지각하고 멘틀 상부 일부 그걸 포함해 가지고 대륙판이라고 하고요. 요 해양 지각하고 멘틀 상부를 합친 요 암석권 판을 해양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은 요 대륙판과 해륙판의 해륙판이란다. 잡종이네요. 대륙판과 해양판의 요 그 특징을 좀 잘 기억을 하면 요걸로부터 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륙판하고 해양판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의 특징으로 그 해양 지각 위에는 바닷물이 있어가지고 얘가 해양 지각이 짜부돼가지고 두께가 얇고 밀도가 크고 이런 거 얘기했었습니까? 네. 예,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바닷물에 의해서 찌그러져 가지고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맞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해양판이 좀 더 이제 짜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밀도가 크고 두께는 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해양판은 밀도가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잘 안 찌그러집니다. 반면에 대륙판은 밀도가 작고요, 두껍고 해서 찌그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륙판하고 짝지라고 볼 수 있는 게 습곡산맥이라는 지형이 대륙판하고 항상 짝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뭐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부분입니다. 여기 참고로 이제 그 판을 이제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요 암석권을 판이라고 합니다. 멘틀 상부 일부와 지각까지 쳐서 암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되겠고요. 전 세계 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고요. 그 인근 경계로는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은 해양판이고요.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륙판과 그 해양판의 경계쯤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뭔가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의 경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가 될 텐데요. 우선 판의 경계는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판의 경계에서 지진은 기본 옵션입니다. 지진은 일단 다 일어납니다. 판의 경계에서. 근데 화산 활동은 대부분이 일어나는데 일어나지 않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판이 만나는데 만나는 형태는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 A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멀어지는 곳이에요. 여기도 이제 멀어지는 곳이고요. 이런 것을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좀 이따 필기할 겁니다.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C 지역은 뭐냐면 여기 뭐 대륙판과 해양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하나가 이제 밑으로 섭입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충돌하는 이런 경우,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A 지역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요 B를 보면은 이거 이렇게 움직여요. 서로 옆으로 비껴나죠. 이런 부분 이제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비껴나는 부분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럼 ABC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 발산형 경계는 멘틀이 상승되는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멘틀이 약간 꾸덕꾸덕해요. 얘가 이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 이게 다시 만날 일은 없잖아요. 얘가 이제 근데 뚫고 나가기도 좀 그렇고 지각은 단단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위에 떠 있는 판은 이제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요 사이에 이제 뭔가 틈이 생기겠죠. 이 틈 사이로 이제 멘틀에 있던 혹은 이제 그 마그마 형태로 있던 물질이 나와가지고 굳으면은 이제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특징이 지각의 생성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발달하는 지형으로는 해령과 열곡이 있습니다. 이건 뭔지 제가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각이 생성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하면서 여기 틈이 생기니까 틈 사이로 뭔가 안에 뜨거운 것들이 나와가지고 굳어가지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각이 생성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령은 뭐냐면 령자가 미식령 산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맥 이름에 보면 령자가 붙잖아요. 근데 요 판이 벌어지는 요 발산형 경계의 경우 해양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생기는 산맥이라는 뜻에서 해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벌어져가지고 요거 쌓여가지고 좀 높이가 높은 부분 있죠. 여기 이제 산맥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령자를 붙여서 바다의 산맥, 해령이라고 하고 요 사이에 V자 형태의 골짜기 부분을 열곡이라고
합니다. 그 열곡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열곡대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열곡이나 열곡대는 이제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무방합니다. 그리고 발산형 경계는 제가 별 말 없으면 화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요 틈 사이로 이제 마그마가 분출해가지고 화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비켜나가는 경우를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멘틀이 상승하지도 않고 하강하지도 않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옆으로 이렇게 서로 누르지 않고 지나가 보세요.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서로 누르는 힘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옆으로 지나가기만 하거든요. 그럼 별로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밑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열 자체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가 유의하게 화산이 잘 발견되지 않는 곳이 되겠습니다. 지진은 일어나지만 화산은 일어나지 않고요. 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니까 원래 있던 지층이 열을 받아가지고 약간 암석의 모양이나 형태, 구성이 달라집니다. 변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변환단층.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지형은 변환단층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마찰 때문에 오랜 시간 열을 받아서 뭔가 변형된 지층이 이제 변환단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뭐 한 요 정도고요. 이제 요게 제일 할 말이 많아요. 서로 만나는 거. 만나는 것을 이제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데요. 수렴형 경계는 멘틀의 하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얘가 또 마찬가지로 지각을 뚫고 올라오긴 힘드니까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멘틀이 하강이 일어나는 부분이 수렴형 경계인데 요게 왜 제일 내용이 많으냐? 해양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판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고 대륙판끼리 만나는 경우가 있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가장 복잡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해양판하고 대륙판. 일단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붙어요. 자, 해양판은 얍실이하고 단단합니다. 대륙판은 두껍고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해요. 그러면 누가 파고 들어가기 쉽겠어요?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기 쉽죠. 그래서 해양판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양판은 무조건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서 한번 여기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오른손이 해양판이에요. 왼손이 대륙판입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는데 서로 이렇게 마찰이 되게 심한 상태로 파고 들어가요. 그럼 이게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죠. 예, 그래서 여기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파고 들어가면 오른손등이 없어지지? 예, 오른손등이 판인데 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판의 섭입과 소멸이 일어나는 곳이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마그마가 생겨가지고 화산이 분출해서 그 화산섬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모양이 이제 호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밑에 적었네. 여기 위에입니다. 어차피 밑에도 똑같은 거 적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적어놔도 됩니다. 일단 해양판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섭입과 소멸이 일어나요. 해양판이 있으면 그 섭입과 소멸이 일어나면서 호 모양의 열도, 호상 열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뚫고 들어간다 했잖아요. 뚫고 들어가서 바다에 구멍이 생겨요. 해구.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대륙판이고 해양판이에요. 해양판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그럼 여기 보면은 약간 수심이 깊은 부분이 생깁니다. 뚫고 들어가는 부분에 그걸 이제 바다의 구멍이라고 해서 해구라고 제가 사기를 쳤었는데요. 어떤 애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구가 구멍 구자가 아니고 밭두렁 구자라더라고. 박고랑 고랑 구자. 근데 고랑이 구멍이니까 뭐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냥 여기 고랑이 구멍이 쭉 이어진 게 고랑이잖아. 해구. 그래서 해양판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 상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해구 바다에 구멍 생기고 열 나니까 이제 호상 열도, 호 모양의 혹은 활 모양의 열도가 생깁니다. 요 보면은 1번 한번 보세요. 1번 보면 요게 대륙판이고 요게 해양판이에요.
해양판이 여기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엄청난 열이 발생해서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해가지고 요 호 모양의 활 모양의 열도가 그러니까 일본이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호상 열도에 해당이 됩니다. 상이 모양이라는 뜻이죠. 호 모양의 열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판의 경우에는 아까 짝지가 있었죠. 얘는 말랑말랑하고 두꺼워요. 그래서 부딪히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찌그러지죠 생긴 게 습곡산맥. 그래서 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이렇게 다양한 지형이 나타나고 다양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둘 다 있으니까 그래요. 둘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요 해양판이 뚫고 들어가는데 이제 해구 바다에 구멍이 생기죠. 구멍이 생기고 요 이제 마찰이 심한 요 부분을 섭입대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적혀 있고요. 지구과학원에서는 베니오프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베니오프라는 과학자가 요걸 발견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종 이제 열이 심하게 발생하니까 마그마가 생겨서 화산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습곡산맥이 생기기도 하고 호상열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좀 다양해요. 이 경우는 여기에 습곡산맥과 화산이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고 호상열도가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 호상열도가 그려져 있는 그림은 참고로 그 다음 페이지에 제일 밑에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요것도 그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로 그 쿠릴열도 보입니까? 저처럼 이제 열도가 생기기도 하고 습곡산맥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만난 거. 이미 내가 얘기해 버렸네.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도 둘 중에 하나는 이기고 구멍을 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결국에 둘 중에 하나는 파고 들어갑니다. 또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뜨겁죠. 뜨거우니까 역시 섭입과 소멸이 일어나면서 호상열도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만나서 누가 한 명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 바다에 구멍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구가 발견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습곡산맥은 안 보이겠죠. 찌그러진 놈이 없어요. 대륙판이 있어야 찌그러지는데 대륙판이 없으니까 습곡산맥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턱대고 외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면 기억이 좀 잘 될 겁니다. 자, 이번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붙습니다. 둘 다 뜨거워 보여. 말랑말랑하고. 그러면 이제 구멍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섭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충돌만 일어납니다. 충돌만 이루고 찌그러져서 습곡산맥만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만나서 찌그러져 보세요 한번. 열이 많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열이 발생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열 발생하면 되게 뜨거워요. 근데 이러면 열이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는 아까 유의하다 했죠. 화산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 화산이 없어요.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서 찌그러지는 곳이라서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럼 대륙판 자체는 두껍잖아요. 그럼 그 안에 그 밑에 있는 마그마가 뚫고 올라올 확률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정리했는지 몰라도 정리를 참 잘했네요. 매우 흡족스럽습니다. 이거 정리하다 3시간 걸렸어. 이게 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름 잘 정리한 것 같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짝지를 잘 지어갖고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럼 요 지진과 화산 때문에 나타나는 판의 이동 때문에 나타나는 지형들을 잠깐 실제 사진을 보면 여기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만나가지고 찌그러져서 습곡산맥을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화산이 이제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동아프리카 열곡대로 이제 대륙판 사이에 새로운 땅이 형성되고 있는 대륙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열곡이 쭉 이어져서 열곡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좀 흔하지 않다라고 하고요. 대륙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해양판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슬란드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 중앙 해령에 위치해 있는데 두 판이 이제 해양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해양판인데 왜 바닷물이 없어요? 있는데 해양판이긴 하지만 좀 지대가 높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제 바닷물이 잠겨 있지 않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땅이 지각이 형성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일본 해구 이 부분이 시커먼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수심이 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라시아판이고 필리핀판, 해양판, 태평양판, 해양판이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뚫고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이건 또 해양판하고 해양판이니까 이 사이에도 해구가 관측이 되죠. 그러니까 해양판이 있으면 해구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산 안데리아스 단층 발음하기 어렵대. 이제 북아메리카판하고 태평양판이 서로 어긋나게 이동하면서 형성된 단층이고, 이 열에 의해서 이제 변성된 변환 단층을 이제 볼 수 있다. 입니다. 이것도 근데 특이하게 이제 또 육지에서 보이는, 보통 바닷속에 있는데 육지에 보이는 형태가 되겠고요.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인 나스카판하고 대륙판인 남아메리카판이 만나가지고 이제 스코산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만났으니까 스코산맥뿐만 아니라 화산도 여기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 경우에는 파고 들어가는 사이에 이제 스코산맥도 있고 이제 화산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는 이제 화산도 있으니까 안데스. 미안합니다. 히말라야랑 구분을. 부끄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죠. 여러분 그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죠. 미쳤다. 미쳤다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도를 지나쳤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도레미니까 도를 지나치면 미를 치는 거죠. 몰랐죠? 미쳤다라는 그 표현의 그 유래를 몰랐지. 진짜 미쳤어요. 미친 거. 그래. 요거는 철저히 계획된 준비된 농담이었고요. 자, 한번 이제 미쳐봅시다. 그러면 화산 활동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그래, 괜찮지? 이건 뭐 스테디셀러예요. 옛날부터 제가 해오던 이게 유머가 누적이 되거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은 농담을 8번 해야 되거든요. 1반부터 8반까지니까. 저희 반 애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요? 자, 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형이 변환됩니다. 당연히 평지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이 생기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또 바다에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섬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제주도죠. 맞습니다. 제주도. 화산하면 또 떠오르는 게 제가 본 웹툰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재밌었던 웹툰이 화산기한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본 사람 있어요? 그다음에 그 소설이 더 재밌고요. 이게 웹툰도 진짜 잘 그려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역대급 이제 작품인데, 저는 심지어 그 오디오북까지 샀어요. 10만 원 넘게 주고. 그게 이제 오디오북이 이건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 펀딩으로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작하기 전에 미리 지불을 하고요. 그래서 그 펀딩한 사람만 한정해서 이제 한정판으로 줘요. 그래서 나중에 더 비싸게 팔리기도 해요. 이경은 한정판이어가지고 이제 성우들이 이제 지금 열심히 녹음하고 있는데, 원래 6월 19일인가 배송 출발하기로 했는데 지금 작업이 늦어져가지고 7월달에 이제 배송을 한다고 하는데, 시즌 2 이제 녹음이 됐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화산기한 무협지입니다. 야, 진짜 재밌어요. 근데 최근에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읽어봤거든요.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뒤늦게 무협지에 빠져가지고. 근데 화산기한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화산 귀환. 시험 기간에 보면 진짜 더 재밌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읽으면 밤새가지고 시험 못 가지고. 이야. 괜찮아요. 다 모든 반에 이제 밑밥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다. 이제 유혹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냥 뭐 코믹이기도 하고 약간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지금 그거는 갈 때가 아니다. 자,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이제 그 화산재가 나오게 되는데, 이 화산재가 또 햇볕을 가려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시원해지겠죠. 자, 그러면 요 화산이 화산의 해로운 점하고 달로운 점을 한번 보도록. 미안하다. 해로운 점하고 이건 좀 아니지, 무리였지. 자, 요거는 여러분이 조사 발표하는 건데 역시 그 옥승환이 대표로 조사 발표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조사하진 않았고 교사형 지도서에 누군가 조사해 놓은 게 있어서 불법 복사를 이제 해온 거고요. 2010년에 그 아이슬란드 지역이었을 거야 아마. 에이아파들라이웨키들 화산하고요. 1815년 탐보라 화산.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사이코패스가 된 느낌인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뭐 웃으면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환경적 피해와 사회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0년도면 여러분이 4살 땐가? 뭐 그렇다 하던데. 네, 서너 살 때. 그때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뉴스에 크게 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럽에 이제 항공편이 다 결항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몇 주 동안에. 그래서 이때 그 북쪽 지방이라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홍수가 발생했다고 하고요. 화산재와 화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악화되고 산성비가 내려서 수질과 토양 오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항공기가 운항이 중단되면서 이제 그 하늘길이 막혔고요. 그게 경제적 피해로 이어졌죠. 이제 물류 이동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815년 탐보라 화산 같은 경우에는 또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많이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0.4도에서 0.7도 정도 낮아질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죠. 화산재와 화산가스의 대규모 방출로 지구 곳에 폭설과 홍수가 발생했다. 왜 폭설과 홍수가 발생하느냐? 요 화산재가 일종의 응결핵 역할을 해서 이제 구름이 갑자기 확 많이 생기게끔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거나 눈이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화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 황 때문에 대기 중의 황산염 농도가 증가해서 또 생명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농작물 공급이 부족해서 기근으로 굶어 죽은 사람이 늘고, 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도 많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 피해로는 이제 이때 당시는 농업이 또 주 경제였으니까 한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의 병해에 의해서 토양량이 크게 줄어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요. 일단 이게 조사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이건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당시 운송 수단이었던 말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역시 물류 운송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해로운 점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로운 점이 있어요. 이로운 점은 이제 두 가지여서 이로운 점인데요. 나름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화산재가 순간적으로는 이제 산성비 때문에 토양을 이렇게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화산재 자체가 되게 그 토양을 비옥하게 해준다고 해요. 비옥하게. 자, 그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길게 살았던 그 집이 주소가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1598-38번지인데요. 지금 주소를 얘기해도 상관없는 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그 주소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온천동이라고 되어 있죠. 온천동. 부산의 온천동이 진짜로 온천이 발달된 곳이에요. 화산이 있으면 그 근처에 온천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살 수가 있죠. 또 웹툰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하일권 작가의 그 목욕의 신이라는 그 웹툰인데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아주 옛날 웹툰이거든요. 그 때밀이가 주인공인데 목욕의 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목욕탕이 부산의 온천동에 있는 허심청이라는 부산에 있는 가장 큰 그 목욕탕이거든요. 그걸 다 알아. 야, 지금 보기 시작하면 추천 안 해요. 시간 끝나고. 그 정도예요? 예, 그 한 번 빠지면 그냥 쭉 끝까지 봐야 돼. 웹툰은 멈출 수가 없어요. 소설은 하루 만에 못 봐. 야, 자, 참고로 소설이 더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진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지진 이거 할 때마다 지진이 생각이 나는데 대우 지진이 있죠. 예. 자, 지진은 그 해로운 거밖에 없어요 보면. 건물 파괴, 지형 변화, 산사태, 지진 해일. 딱 해로운 거밖에 없죠. 뭐 이로운 거는 좀 억지로 떠올려 보면은 뭐 관련주의 상승,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는 주식 얘기했습니다. 자, 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이 있는데 요 좀 진앙지가 낮으면은 천발, 중간쯤이면 중발, 심하게 밑에면 신발 지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신발 지진은 수렴형 경계에서만 일어난다고 해요. 생각해 보면 그 발산형 경계나 혹은 이 보존형 경계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 거의 표면 근처에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수렴형 경계는 이제 태양판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잖아요. 저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니까 이제 신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같은 규모면은 이제 천발 지진이 제일 위험하겠죠. 진앙지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근데 신발 지진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그 깊은 곳에서 또 큰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 그 규모와 위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